흘러가는 구름을 산허리에 묶어두는 거대한 자연. 험난한 고갯길에 가득 뿌려진 온몸을 자극하는 운무. 그리고 다채로운 문화와 삶의 모습들. 이 모두를 한꺼번에 만날 수 있습니다. 평균 해발 1000m의 산악지대. 그 고원에서 마주치는 대자연의 거대함. 그리고 수천 년 베트남 북부를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 다양한 매력을 가진 베트남의 알프스. 이곳은 하장입니다. 북쪽으로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하장성. 험준한 산악지대라 여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교통도 불편하지만 멋진 자연경관을 즐기고 험준한 고갯길인 마피랭 패스를 경험하기 위해 많은 베트남의 젊은이들이 이곳 하장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몽족, 따이족 등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과거부터 대를 이어 이곳에서 살고 있으며 주거지와 복장 등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도 하노이에서 하장성까지는 300km 정도 떨어져 있고 차로 6시간 거리입니다. 하장은 공항도 없고 기차로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 버스로만 이동해야 합니다. 미딩시의 버스터미널에서 하장으로 가는 침대버스를 예매해서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 입구에서는 표검사를 하는 직원이 승객들의 좌석을 일일이 확인합니다. 버스 안에는 2층 침대가 3열로 배치되어 있었는데 키 175cm 이상의 성인 남성이 눕게 되면 다리를 완전히 다 펴고 자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가급적 1층 침대를 미리 예매해서 좌석을 확보하는 게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운전기사분이 졸음을 깨고 피곤함을 달래기 위해서인지 차 안은 시끄러운 노랫소리로 가득합니다. 밤 10시쯤 출발한 버스가 새벽 4시 정도 하장 버스터미널에 도착하였습니다. 하장성은 면적 8,000제곱킬로미터로 한국의 충청남도 규모의 큰 성입니다. 그래서 여행 일정과 관심 지역에 따라 베이스 캠프를 어디로 정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단식의 논을 항공 촬영한 영상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곳은 남서쪽의 황수피 지역으로 이동하셔야 볼 수 있습니다. 마피랭 패스, 극박, 욕계 강을 보고자 한다면 북쪽의 동반 지역으로 이동해서 숙소를 정하는 걸 추천합니다. 하장은 교통이 워낙 불편하기 때문에 하장성 중심의 숙소를 정하게 되면 왔다 갔다 이동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모할 수 있으므로 관광지와 최대한 가까운 지역까지 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을버스는 택배 역할도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북부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물자를 실어 나르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의 짐을 싣고 갔습니다. 하장성에서 동반까지는 다시 마을버스를 타고 4시간을 더 가야 합니다. 150km 정도의 거리인데 길이 더욱 좁고 험준하기 때문에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중간에 휴게소에 들러서 아침을 먹었는데 북부 지역의 쌀국수는 면발이 칼국수처럼 굵었습니다. 베트남 각 지역마다 음식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해가며 맛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듯 합니다. 숙소를 잡고 오토바이를 대여한 후 곧장 이동한 곳은 바로 베트남의 가장 북쪽에 위치하여 중국과의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극박입니다. 베트남에는 총 4개의 극인 극박, 극남, 극동, 극서가 있는데 이곳을 정복하기 위해 많은 베트남인들이 방문하고 있었고 저 또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곳 하장까지 찾아왔는데요. 베트남에서 생활하시거나 여행을 가신다면 하나의 버킷리스트로 계획하셔도 의미가 있을 듯 합니다. 오전 무렵부터 조금씩 내리던 비 때문에 이동하는 게 여의치 않았는데 도로 포장이 잘 되어 있지 않은 북부 산악지대는 지반이 무너져 내리거나 낙석으로 도로가 통제되는 상황도 발생되다 보니
중장비들까지 투입되어 도로를 보수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극박. 비도 내리고 안개가 너무 많이 끼어서 시야가 많이 제한되었습니다. 고구마 달걀, 옥수수, 소세지를 구워 먹으며 허기를 달래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극박에 있는 탑을 룽꾸라고 부르는데 탑 위에는 엄청나게 큰 베트남 국기가 휘날립니다. 이곳 너머가 바로 중국인데 잘 보이지 않아 많이 아쉬웠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저녁을 먹기 위해 동반 시내로 나가보았습니다. 드라이기를 이용한 꼬치 굽는 법이네요. 각종 꼬치와 특히 나무에 감싸서 굽는 껌남이 맛있었습니다. 약간 찹쌀밥을 구운 느낌인데 쫀득하고 한국 사람들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주문하시고 북부 음식을 즐겨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동반의 밤은 제법 화려했습니다. 괜찮은 분위기의 카페도 있었고 길에는 추억의 마카레나 송이 울려 퍼지며 여행객들이 춤을 따라 추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장의 특산 음식으로 바잉꾸엉과 짜오가 유명합니다. 비교적 가게가 깔끔해 보이고 사장님 인상이 좋아 보이는 곳을 선택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만드는 음식은 바잉꾸온이라고 부르는데 안에 들어가는 토핑에 따라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무난하게 계란과 고기로 선택해 보았습니다. 하장의 가을은 제법 쌀쌀하기 때문에 아침에 따끈하게 바잉꾸온과 차를 먹어주면 굉장히 든든합니다. 동반에서 1시간 가까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니 산 중턱에 박물관 같은 건물과 큰 석상이 있었습니다. 과거 하장에는 꽌바, 동반, 매호박 지역까지 이동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 몹시 불편했는데 그에 따라 두 지역을 잇는 마피랭 패스를 건설하자는 결정을 하고 6년여에 걸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험난한 고갯길이다 보니 오랜 공사 기간 동안 수많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고 완공 후 그들을 기리고자 길 이름을 행복의 길, 병하잉푹이라고 부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대가 워낙 높다 보니 중간중간 가다 보면 보이는 풍경들이 참 멋있습니다. 가파른 언덕에 뭔가 움직이는 것 같아 카메라 줌을 당겨보니 바로 소수민족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야채를 캐거나 옥수수와 같은 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듯 합니다. 바로 위쪽으로 구글 지도상에 표시된 도로는 아닌데 오토바이 한 대 정도 지나다닐 수 있는 좁은 길이 있어 한번 가보았습니다. 이곳 현지인들은 거침없이 오토바이로 이동했는데 일정 구간부터는 길이 너무 좁아져서 도보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가파른 언덕의 돌바위 위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정말 아찔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다가가니 바로 손을 내밀길래 귀엽기도 하고 겉모습이 안타깝기도 해서 돈을 좀 건네어 주었는데 나중에 베트남 친구를 통해 확인해 보니 부모들이 아이들을 일부러 관광지로 보내서 돈을 벌어오게 한다고 하네요. 힘들게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쉽게 돈을 벌 수 있으니 이해가 되면서도 씁쓸한 북부 소수민족의 삶인 듯 했습니다.